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어둡고 적막했다. 가로등이 비추는 희미한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나는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나의 발자국 소리만이 이 적막을 깨고 있었다. 한적한 골목을 지나고 있을 때 문득 누군가가 나를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고 나는 어쩐지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속도를 조금 더 높여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살펴보지만 그녀는 일정한 속도로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나는 집까지 최대한 빨리 가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서둘렀다. 다행히 아파트 현관에 다다랐을 때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문 구멍으로 밖을 살펴보니 아까 골목에서 보았던 그 여자 가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이 여자도 같은 층에 살고 있는 건가 생각했지만 곧 그녀가 너무도 고요히 서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배를 누르지도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하더니 몇 분이 지나자 조금씩 문을 긁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던 중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그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문 좀 열어줘. 나는 용기가 없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했다. 몇 분이 더 흘렀을까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문 밖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귀를 기울여 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갔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음을 조금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어 보니 엘리베이터 문이 느릿느릿 닫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의 여자가 서서 천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 골목을 지나야 했지만 다행히도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매일 밤마다 나는 문득문득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듣곤 했다. 그것이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고 나는 그 소름 끼치는 밤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쩌면 그녀는 아직도 그 어딘가에 나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알지 못할 무언가가 분명 존재하는 것만 같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 마을은 밤이면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고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그중 하나가 검은 옷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던 기억이 난다. 검은 옷의 여자는 마을 외곽의 산길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밤늦게 그 산길을 지나가면 어둠 속에서 검은 한복 차림의 여자가 서서히 나타나 뒤따라오는데 그녀에게 잡히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어느 여름 나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산길을 통해 지름길로 가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하룻밤 자고 가지 않겠냐며 안유했지만 결국 우린 그 길을 선택했다. 산길 초입에 들어섰을 때부터 묘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산새들의 울음소리와 우리끼리 웃고 떠드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숲속 그림자는 짙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우린 그것을 보았다. 저 멀리 흐린 달빛 아래 검은 여자가 서 있었다. 움직임이 없었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 한 명이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너 진짜야? 이러지 마.
무서워. 그러나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주변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이상한 소음이 귓가에 스치듯 들렸다. 친구들은 이제 진지하게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우린 그녀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지만 어디로 가든 그녀는 항상 같은 거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주머니 속에 있는 목걸이를 떠올렸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항상 주신 부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들고 부모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기도했고 우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메아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검은 옷의 여자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결국 정신을 차린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지친 듯 서로를 쳐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산길에서 원래 있었던 정체불명의 돌 무더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노인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풀어준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로 그 산길에서 검은 옷의 여자를 봤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곳을 지나가길 꺼려했다. 나 역시 다시는 그 길을 지나고 싶지 않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 마을에서 전해지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 한 고등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지훈은 평소 인터넷 서핑을 즐겼고 특히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위 귀신썰을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밤 그는 인터넷에서 매우 불길해 보이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이야기의 제목은 깨지 않는 꿈이었다. 읽어보니 어느 남자가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 꿈 안에 갇혀버린다는 내용이었다. 그 꿈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는 주변이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고 집안의 가구들은 점점 남자를 압박하는 형상으로 변해갔다. 지훈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그것을 읽는 동안 전혀 다른 세상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묘한 여운이 남았다. 그는 이야기를 읽고 난 뒤 항상 기분이 나빠졌지만 이번엔 그 감정이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든 후에도 불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한밤중 그는 뭔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의 방 안에서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그의 상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지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지훈아, 지훈아. 깜짝 놀라 불을 켜보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으나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지훈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며칠 후 그는 같은 커뮤니티에서 깨지 않는 꿈의 후속 이야기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꿈속에서 탈출하려다 더 깊은 악몽에 빠져드는 내용이었다. 그는 꿈속의 기이한 인물들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척하다가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나는 꿈을 꾸었다. 남자는 꿈속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겪는 고통은 점점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지훈은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심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검은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그에게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여기, 이곳에 머물러. 지훈은 필사적으로 거부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뒤로 지훈은 매일 밤 같은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그를 압박해오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점점 흐려져 갈수록 지훈은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 현실에서도 그는 종종
그 속삭임을 듣게 되었다. 불안과 공포가 그의 일상생활을 집어삼켰고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지우는 학교도 못 나가게 되었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태에 빠져들었다. 몇 주 후 그의 가족은 지훈이 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방 안에는 지훈이 아니라 그가 남긴 흔적만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제는 깨어날 수 없어 라는 종이 한 장과 컴퓨터 화면에는 그를 불러냈던 깨지 않는 꿈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그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는 그것에 대해 입 밖에 내지 말자는 불문율이 생겨났다고 한다. 깨지 않는 꿈 이야기는 결국 인터넷에서 사라졌지만 그것을 읽은 사람들의 불안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